오늘은 5월 23일 일요일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 기업이 44조를 이번에 미국에 투자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과 함께 미국에서 그날 그것을 밝힌 겁니다. 국내 대기업이 미국에 44조를 투자했다. 반도체, 배터리 동맹까지 선언한 셈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대통령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서 우리가 갖고 간 보따리에는 대기업 투자 약속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첨단 산업, 그 분야에서 중국을 견제하겠다. 중국을 견제하고 싶어하는 것, 미국으로서는 고맙다고 할 수밖에 없죠. 굉장히 풍성한 보따리를 가지고 갔습니다. 안보도 가져가고 산업 분야도 가져가고 두 나라가 동맹 수준으로 손을 잡게 될 거란 평가가 앞으로 나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44조 원 규모의 그 대미 투자를 약속한 한국 대기업에 대해서 감사를 아끼질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회사의 대표님들하고 자리에 계시면 잠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하고 호명까지 하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연발을 했습니다. 자, 미국 대통령은 그 국익과 동맹을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어떤 상징국 대통령다운 그러한 모습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에 정말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고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분야 공급망이 강화될 것이라고 미래 비전을 얘기를 했습니다. 정상회담에 앞서가지고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한 한국 기업인들은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공장 설립에 약 19조 원을, SK 하이닉스는 신성장 분야에 1조 원 이상을 투자를 한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SK 이노베이션은 배터리 분야에서 GM 포드와 협력해서 약 16조 원을 투자를 하기로 했고, 현대차는 미국 내 전기차 생산에 8조 원 이상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이번에 투자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미국 기업들은 안정적인 부품 공급망을 확보하고 한국 기업들은 더 넓은 시장을 개척하면서 함께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양국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이번 계기로 한국이 미국, 중국 첨단 산업 패권 경쟁에서 미국 쪽으로 한 발 다가섰다는 것, 한미동맹이 반도체 동맹이고 배터리 동맹으로 진화될 것이라는 그런 분석이 지배적인 관측입니다. 한미동맹은 이렇게 숙성돼야 되고 성숙돼야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년 동안 한미동맹을 많이 절단을 내다시피 많이 부숴놨습니다. 이걸 갖다가 이제 주섬주섬 모아놓은 것이 이번에 한미동맹의 성과라면 성과입니다. 결국 바이든 행정부가 이제 대중국 견제를 하는데 구체화되는 분야가 바로 반도체 아닙니까? 지금 반도체 동맹이 봐도 쿼드 플러스 동맹이나 뭐 다른 바가 없습니다. 이런 식의 또 다른 모습, 좋은 모습입니다. 이런 것을 이 외교가에서 환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문 대통령은 오늘이죠. 그러니까 오늘 애틀란타로 이동해가지고 SK 이노베이션 배터리 공장을 또 방문합니다. 지금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 행보는 원만하게 잘 치러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한미동맹과 한미혈맹은 우리 대한민국이 존속하는 필요하고도 충분한 조건이고 가장 중요한 한미혈맹의 그런 관계라는 것을 문재인 대통령, 이 정부의 분들은 많은 깊은 인식에 도움이 되는 한미정상회담이 됐을 거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긍정성의 평가입니다. 저의 긍정성의 평가입니다. 그러나 한번 또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아침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파이팅을. 이제 우리 터미널에 와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곧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는 터미널에 와 있습니다. 잘 나가던 대한민국을 이 정권이 들어서서 많은 파괴를 했습니다. 정말 있을 수 없는 파괴. 군 안보, 군인들도 아주 많은 손상을 받았습니다. 옛날에 강군이 지금은 약군의 약군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걸 다시 회복시켜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권 교체밖에 없습니다. 이 정부에는 믿을 게 없습니다. 이제 이 정부는 신뢰할 정부가 아닙니다. 이미 지난 4년을 눈물겨운 분노로 가슴을 쓸어내린 게 한두 번입니다. 이 정권을 반드시 심판하고 그리고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야권 단일화 불과 이제 7, 8개월도 남지 않았습니다. 야권은 반드시 단일화해요. 그러나 좋은 후보들이 많습니다. 자, 지금까지 모인 후보들. 윤석열, 홍준표, 또 원희룡, 또 최재형도 거론되고 있고. 자, 또 많은 분들이 나올 것입니다. 나오면 결국 이들이 경선을 통해서 단일 후보로서 반드시 야권 단일화로서 정권 교체를 해야 됩니다. 야권 단일화를 방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바로 역적이라고, 대한민국 헌법의 역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단정하고 규정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지금 정권 교체 프레임을 짜야 될, 소위 플랫폼을 짜야 될 국민의힘 당이 무슨 초선도 나와서 당권, 무슨 여성 초선도 나와서 당권, 이준석이라는 사람도 나와서 당권 하고 해대고 있으니 장이 좀 별로 아름답게 보이진 않습니다. 과연 국민의힘 당 플랫폼이 될 수 있을까요? 많은 의문이 되는 이 지경입니다. 그러나 한두 달 내로 빨리 이 점을 극복해 나가야 됩니다. 네. N분지 1로 각 정당들이 자유민주주의 정당, 소위 말하는 야권 정당들이 N분지 1로 서로 양보하면서 야권 단일화를 일으켜 나가야 하는 그런 시간이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